명절 되면 생각나는 선물이 있으실 겁니다. 정간장, 홍삼, 기보, 데일리 스틱, 수험생 체크해 주시고요. 피곤한 분들 반드시 보셔야 하고 추석 선물이 고민인 분들도 체크해 주십시오. 건나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고마우신 분들도 체크해 주십시오. 최대 할인율 25%, 명절 선물로도 제격인 최고급 홍삼, 마음도 전하고 간편하게 하루 한 포로 건강도 챙겨보십시오. 구매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링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쓰다 보면 건강을 위해 버려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결론만 딱 이야기하면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물건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부터 쓰던 의자, 소파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 3가지 알려드리고 가볼 겁니다. 집에 있는데 좀 조심하면 좋겠다, 발암 성분이 있다 하는 것들은요, 대표적으로 BPA 그리고 프탈레이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는 성분이거든요. 플라스틱 용기를 집에 있는 것들, 오래된 것들, 그리고 새로 뭔가 구매하실 때 BPA 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요새 유통되는 대부분은 BPA 풀이에요. PP, PCT, CN, PCTA, PTC, PTG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지 식별 코드라고 해서 숫자 3, V 그리고 PVC, 폴리카보네이트 7이거든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7에서 제가 폴리카보네이트를 일부러 써놓은 이유는요, 7 중에서 폴리카보네이트만 아니면 되기 때문입니다. 7이라고 무조건 버리시지 말고 폴리카보네이트가 써있나 안 써있나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오래된 영상들이긴 하지만 영수증 만지거나 하지 말고 당장 버리세요 하는 영상들이 종종 있는데요, 요 사이에 나오는 영수증은 전부 다 영수증 뒷면 BPA 풀이라고 다 인쇄가 돼 있어요. 영수증 만져도 큰일 안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오래된 게 문제라 그랬죠? 오래된 소파와 의자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984년, 제가 태어나고 난 후인데 1984년에서 2010년까지 이 시기에 제작된 소파와 의자는요, 소파 충전재로 TDCI-PP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게 TDCI-PP야? 라고 하실 거예요. 많아요. 보시면 충전재이기 때문에 의자나 소파가 뜯어져 있는 것들 봄이 들어있는 경우 있어요. 완전히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충전재뿐만 아니라 의자야 소파에 보면 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잘 타지 말라고 난연 코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난연 코팅을 할 때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폼에 난연재가 들어있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어르신들 집에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본인 집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시골집에 특히 어머니나 아버님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서 폐기하고 새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PVC 샤워 커튼이에요. 요새 뿅뿅 익스프레스처럼 직수입할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PVC 커튼이 굉장히 싸고 화장실 습기가 많잖아요. 방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PVC라는 게 열과 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공기 중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는 것과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같은 것들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샤워 커튼으로 PVC는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최근에 구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옛날에 산 것들이나 너무 저렴한 거 들여오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PEVA나 EVA와 같이 저렴하지만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소재를 만든 게 따로 있습니다. 요새는 다 이걸로 많이 유통이 돼요. 그리고 어찌됐건 습기와 고온에 노출이 되면 뭐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욕실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환풍기를 늘 틀어놓거나 문을 열고 자주 청소해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겠습니다. PCB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래된 가전제품과 형광등, 전기 변압기에 들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에 내과 30년 넘게 운영하셨더라고요. 거기에 형광등이 여전히 달려있는 거예요. 최근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30년 이상 된 어릴 때 시골집 TV나 냉장고, 구형 형광등 조명기구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요. 어릴 때 보면 도토리처럼 생긴 거 똑딱똑딱 키는 거 있어요. 특히 PCB는 작동 중에 온도가 올라가면 누출이 돼가지고요, 피부에 노출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꾸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물건들 말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암이나 치매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혹시 더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요, 폐호흡, 숨을 쉬는 걸 통해서 발암 물질을 흡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첫 번째는 살충제예요. 살충. 벌레만 죽이는 게 아니라요, 많이 흡입하면 사람한테도 좋지 않아요. 살충제 스프레이에는 유기인산염, 카바메이트, 유기염소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과도한 노출이 되게 되면 몸의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거나 잠재적으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뿌리게 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많이 뿌렸다 싶으면 꼭 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향초입니다. 향초가 생각보다 많이 문제가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 창문이 없으면 쿰쿰한 냄새가 나니까 향초를 쓰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는데요, 특히 쓰면 되지 않습니다. 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쓰셔야 돼요. 향초를 켜고 반드시 환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향초 말고도 향수, 뿌리는 섬유 유연제 같은 것들이 석유나 파라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초는 태울 때 발생하는 성분이 격하게 표현을 하면 자동차 배기가스나 담배 연기랑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맡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활할 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흡연자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집이니까, 혹은 나 혼자 있는 상황이니까 라고 집에서 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담배 연기가 여기저기 구석구석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구, 벽지, 커튼이나 카펫 같은 데에 싹 스며들 수가 있어요. 스며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방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전자담배 진짜 많이 피우시잖아요.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이 의외로 몰래 차 안에서, 버스에서 피우는 경우 본 적 있거든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괜찮지 않아요. 냄새 안 나니까 괜찮겠지 하실 수 있지만 다 어딘가 흡수돼 가지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것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많이 맡기시죠? 냄새 좋잖아요. 어릴 때 묘하게 그 좋은 냄새 있거든요. 그 냄새가 좋지 않아요. 드라이 클리닝 할 때 화학 물질이 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혹은 퍼크라고 부르는 성분들을 사용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 한 옷을 보관할 때 여기저기에 축적될 수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드라이 클리닝 하고 난 옷을 받으시면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비닐로 싸서 오잖아요. 비닐을 살짝 벗겨놓고 옷을 좀 보관했다가 다시 옷장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내놓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 같은 데다가 3시간 정도 약간 넣어서 환기시킨 다음에 보관하면 문제 없습니다. 가끔 이제 새 옷도 빨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옷마다 좀 상황이 틀립니다. 옷이 처음에 살 때 빳빳하잖아요. 빳빳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많이 뿌려놓거나 후속적인 조치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빠는 것도 좋고요.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럴 때는 보통 빨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긴가민가 싶을 때는 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새 옷은 한 번 정도 빨아 입으시는 것도 건강에 나쁘지 않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암이나 몸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오래된 집들, 오래된 가구 이런 거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